의원님께서는 연단 앞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대선하고 우리와 같은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전남 민주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대표 원혜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맞는 상서로운 흥룡의 해라고 합니다. 올해는 개천에서도 용이 나고 용이 되지 않아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새해 첫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연설회를 광주에서 갖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광주를 준비하면서 우리 당의 상징 색깔인 초록색 넥타이를 설레는 마음으로 메고 광주 시민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광주 전남 시민의 힘으로 1997년 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광주에서 일으킨 2002년 노풍이라는 바람이 참여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광주에서 바람이 불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2012년 광주 전남의 바람을 대한민국을 바꾸는 바람으로 크게 불러 일으켜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광주의 힘으로, 광주 전남 시민의 힘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민 무시, 국민 무시를 심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1% 재벌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99%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1월 15일 대한민국을 바꾸는 첫 출발이 우리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경선으로 시작됩니다. 이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3시 현재 선거인단 신청이 33만 6,60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통합당은 국민이 주인되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1월 15일 후보 선출 대회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1688-2000번 이 번호를 누르면 우리에게 국민 주권이 되돌아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광주 전남 시민의 깨어있는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주십시오. 1월 15일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찬 출발을 우리 함께 당당하게 해나가십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광주에서 길을 묻습니다. 민주통합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길을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민주주의가 위기이고 80년 광주의 정신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집권 4년 동안 대한민국은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4대강 사업으로 금수강산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열고 닦은 한반도의 평화의 길,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FTA로 농민의 탄식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미래인 우리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12년 현재 우리의 미래는 짙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도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방향 잃고 헤매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과감하고 용기 있게 새 길로 전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부터 노동과 복지, 평화와 통일의 대한민국으로 확고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세 분의 이름에만 기대는 또 하나의 족보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아무나 세 분의 이름만 대면 진보가 되고 누구나 세 분과 찍은 사진 한 장이면 만사 형통이 되는 유은 정치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세 분의 품에 안겨 안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세 분이 꿈꾸었던, 가지 못했던, 미처 달하지 못했던 그 길을 더욱더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지역주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99%의 압도적 다수가 주류되는 길, 남과 북이 자유롭게 만나 통 크게 대화하고 화해하는 길, 그것이 저 이인영은 물론 민주통합당 지도부에게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명령이기에 저는 당대표가 되면 잃어버린 야성을 회복하고 선명성과 투쟁성을 되찾아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2012년을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점령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3일 전당대회였습니다. 저는 복지로 가고 진보로 열망했으며 정권교체를 위해 반드시 민주진보의 대통합을 호소했습니다. 야권통합특위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하경, 문성근, 박영진 후보도 만났습니다.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과 수많은 간부들도 만났습니다. 통합의 일념으로 진보정당의 수많은 분들과 우리의 미래를 맞대고 토론했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마침내 우리는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가는 민주통합당으로 만났습니다. 우리의 통합은 두말할 필요 없이 4.11 총선 승리를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총선에서 이겨야만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이 땅에 다시 민주정부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좌절과 분노, 고통과 신음에 짓떨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서민과 중산층에게 꿈과 희망을 다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선거와도 차원이 다른 반드시 이겨야 할 크나큰 결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역사를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걸고 말 그대로 모든 걸고 다 걸고 치러내야 할 전쟁 같은 대회전입니다. 그 길의 평화도 복지도 노동도 평등도 그리고 민주주의와 역사가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바뀌고 있습니다. 저들도 자신의 기득권을, 이익을 소화하기 위해서 결사적입니다. 단언컨대 박근혜의 대세론이 주도하는 한나라당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대와 호흡하지 않는 그 모든 대세론은 허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세론은 언제나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의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안입니다. 그 선봉에 젊은 정당, 젊은 대표의 깃발이 필요합니다. 박근혜가 이끄는 한나라당의 맞은편에 젊은 정당, 젊은 대표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세론의 양빵부터 들이치며 시작부터 뿌리부터 흔들어버려야 합니다. 한나라당보다도 더 빠르게, 더 크게 혁신하는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내면 대세론은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인영이 민주통합당의 오늘이 되고 싶습니다. 정권 교체의 깃발을 들고 폭풍처럼 진격하고 싶습니다. 혁명적 공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농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변방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중심부를 향해 다시 진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혁명적 공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FTA에 반대하고 검찰개혁에 단호하고 재벌개혁에 분명하게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깃발이 되고 간판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민심에서 멀어진 건 기층 민중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었음도 상기해야 합니다. 당선 가능성보다 가치가 우선인 공천을 통해서 진보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신DJ, 친노가 아니라 친서민, 친노동, 역사가 우리의 공천 깃발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확연히 다른 분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단지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이유로 총선에 출마하는 지나간 정치의 종말을 선언합시다. 바꿉시다. 확 바꿉시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신인들에게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2년 광주가 오늘 민주통합당에게 명령하는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녕 달라져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이전의 야당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당임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통합을 넘어 혁신으로 가야 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본질은 사람부터, 리더부터, 간판부터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가 간판이 되어야 야당이 달라졌다, 민주통합당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당의 얼굴이 되면 우리 민주통합당이 젊은 정당,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났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의 얼굴이 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70%의 압도적 지지를 주었던 20대, 30대, 40대의 투표동맹이 민주통합당으로 몰려들겠습니다. 변화의 신호탄이 되고 싶습니다. 세대를 두루 아우르는 튼튼한 어리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수권정당,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단지 더 커진 몸집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야성을 회복한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 그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20년을 걸쳐서 반드시 복지국가를 만들고 통일국가를 이루는 그 길을 걸어내겠습니다. 관령 대표가 이끄는 무난한 야당을 넘어서야 합니다. 야전형 대표가 이끄는 빠르고 강력한 기동전의 민주통합당이 되어야 합니다. 1월 16일 민주통합당이 수권대세가 준비되었다. 그 정답은 젊은 정당, 젊은 대표임을
것입니다. 김근태라는 아름다운 별이 졌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큰 별이었고 그의 삶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의 깃발은 내려졌지만 수백만 수천만의 국민의 가슴 속에서 정권 교체로 가는 분노에서 2012년을 점령하는 새로운 깃발이 될 것입니다. 김근태의 이름을 민주주의의 심장 광주에 새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전남도당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항상 먼저 이끌어갔던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시민운동 단일후보 기호 2번 이하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향에 와서 선후배 형제 자매 여러분들 앞에서 평생 시민운동만 해온 제가 정치에 첫 발을 내딛고 출사표를 던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젯밤 너무 가슴이 설렜습니다. 눈이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면 어쩌나 하다가 부랴부랴 비행기를 못 타고 우리 KTX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문을 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연설 들어가기 전에 이 색다른 이야기를 하나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오늘자 신문입니다.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오늘자 신문에 사면에 이런 글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한 이하경 후보 알고 보니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운동권 자금 마련하려 재벌집 담 넘어, 그리고 작은 글씨로 1979년 김남주 시인 등과 함께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집 털다가 잡혀 국보법 위반형으로 5년 복역. 제 아픈 기억이 30년 만에 오늘 우연히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것만 본 전국의 국민들, 또 우리 광주 전남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주장하는 많은 바가 모든 후보하고 다 거의 같습니다. 우리 당의 후보들이 다 정책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연설도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연설가들이셔서 제가 원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잘리더라도 이 이야기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연설문과 상관없이 좀 제가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고향은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이라고요. 1952년 전쟁통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이 번듯한 마을도 아니었고요. 산속에 솔가지로 친 움막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25 때 좌익과 우익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개명령을 내려서 마을이 전부 불타서 이렇게 전쟁이 끝났는데도 되돌아가지 못하니까 산속에서 집을 짓고 살다가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다가 1971년도에 어찌어찌 시골에서 어찌어찌 고향 부모님 잘 모시겠다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난한 형제 자매들 잘 키워보겠다고 어렵게 대학을 광주로 나와 전남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학생들이 군부독재 정권, 박정희 정권에 싸울 때 저는 살살 피해 다녔습니다. 부끄럽지만 피해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의 장남들의 슬픔을 아시죠? 내가 잘못되면, 내 하나가 잘못되면 집안이 망한다, 내 동생들이 망한다, 이것 때문에 숨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그 당시 쓸만한 학생이라고 하는 학생은 모두 잡아갔습니다. 저는 1974년 유명한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날 저녁 지금은 민주화 성지화 된 전남도청 뒤에 도경국 4층으로 끌려갔습니다. 묻지도 않고 동료들을 밝혀내라는 경찰들의 강요한 질문에 맞서 나는 절대 내가 앞서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는 내 형제들, 내 선후배들을 절대 고발할 수 없다. 끝없이 맞으면서 버텼습니다. 새벽까지 버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금은 없어진 도청 앞에 무덕관, 상무관이라고 하나요? 그 옆에 기동대 작은 건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발가벗겨 눕혔습니다. 꽁꽁 묶어서 눕혔습니다. 그리고 동터오는 새벽에 끝없이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불어라. 손가락만 까닥이면 살려주겠다. 저는 끝까지 불지 않았습니다. 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숨이 막혀서 죽고 싶을 때 그때 손가락을 까닥이다가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잃고 깨어보니 지금은 없어진 금남로에 있던 광주경찰서 본서 유치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당시 민청학년 살고 나온 이후로 정부는 보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로, 부평으로, 인천으로 떠돌면서 공장으로, 건설 현장으로 사회 밑바닥을 흘러다녔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이 따라와서 저놈은 빨갱이다, 저놈을 쫓아내라 해서 새끼 먹을 것을 벌지 못했습니다. 고향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당시 모든 민주화운동이 다 사라졌을 때 선배들과 함께 안 되겠다. 이 무도한 박정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로서는 위험한 비밀 지하조직이라고 알려지는 소위 민주투쟁국민위원회, 나중에 검찰에서 난민전 준비위원회라고 이름 붙여진 그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 그 단체에서 일하다가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돈을 벌면서 민중을 탄압하는 정권의 기반이 됐던 재벌들을 어떻게 응징할까 생각하다가 우리의 운동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김남주 시인과 기타 동료들과 함께 지금은 사라진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의 방배독 자택을 넘어갔던 겁니다. 그날 아침 저는 태양 아래서 울었습니다. 하느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23살의 젊은 나에게 저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나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의 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면 제가 싫지만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경비원 감시조가 되어서 선물 가져왔습니다. 문을 따줄 때 경비원을 경비실로 끌고 들어가서 묶어서 그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동료들은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실패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때도 저는 혼자 남아서 조금이라도 동료들이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지켰습니다. 경찰이 따라오는데 끝까지 뛰어가면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한 번도 제 이권을 추구하지 않았고 한 번도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제를 팔지 않았고 한 번도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 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위 오늘 조선일보 난 비자금 사건입니다. 아니, 재벌을 넘었던 강도 사건입니다. 세상에는 대학교, 전남대학교 학생회장이라는 한 친구가 강도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 가족은 어떤 수모와 아픔을 견뎌했을까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5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나와서 YMCA라는 아름다운 조직에 들어가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유연하게 시민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자 하면서 30년 이상을 YMCA 운동을 해오고 순천, 여수, 광양에서 살면서 지역운동을 하다가 마침내 노무현정부 들어서자, 참여정부 들어서자 새로운 참여정부의 바람을 입어서
100년 된 한국 YMCA 연맹을 네가 한번 지휘해봐라, 관리해봐라 해서 올라갔습니다. YMCA 조직은 동쪽에 가면 한나라당이 지도부로 있고 서쪽에 가면 민주당이 지도부가 있습니다. 그들을 전부 모시고 유연하게 모시면서 전국의 60개 지역을 관리하면서도 YMCA가 100년 된 민족의 운동단체처럼 끊임없이 역사에 부름받는 조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민동을 마치고 제가 새로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민주통합당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주통합당이 거듭나려면 호남의 민주통합당이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호남에서 새로운 정치혁명,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야기는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진로, 새로운 대표가 되어서 서울에서 박원순처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광주 전남의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민주통합당의 선배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9번 김부겸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1980년 5월 저는 깜빵을 갔다 온 복학생 3학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5.17 계엄이 확대되고 도피를 하는 중에 저희 도피생 몇 사람에게 쪽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광주에서 그 군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쪽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상도 출신 공수단원들이 저 전라도 새끼들, 저 빨갱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 라는 욕짓거리를 해대면서 시민들의 가슴에 총칼을 휘두르고 쏘아댄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가슴은 이렇게 무너내렸습니다. 우선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서울역에서 10만의 학생들이 모여서 군부하고 정면적으로 승부할 용기가 없어서 저희들이 회군하는 바람에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희생이 되는구나. 또 하나, 정말로 세상에 권력자 주변에서 국민 무서운 줄 몰랐던 신군부의 전두환, 노태우가 드디어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총을 쏘는구나. 경상도 출신인 저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수배자 몇 사람이 모가지를 걸고 방에 모였습니다. 작은 등사길 구에다가 밤새 밀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옥수동, 금호동, 산동네에 가서 뿌려댔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지만 죽어가는 광주를 살립시다 하고 저희들이 찌라시를 뿌려댔습니다. 그 뒤로도 그 죄책감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이제 언젠가는 내가 이 대한민국을 가로질렀던 이 지역주의, 그 위에서 기생해서 국민들에게 군림한 그 더러운 악의 세력들하고는 반드시 싸워야 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저는 민주화 이후에 김대중 선생 밑에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또 그 존경하는 김대중 선생이 우리 민주당을 갈랐을 때 저는 그 민주당을 지키면서 김원기, 노무현, 재정구 이런 분들과 함께 국민통합추진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에 걸쳐서 지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오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씻는 길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더디지만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런 제가 내 앞선 선배들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통초의 막내 김부겸이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때가 낀 내 자신을 내려놓다. 저를 3번씩이나 당선시켜준 경기도 군포 시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제 그분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내 어릴 때의 꿈, 정치할 때의 나의 희망, 대한민국의 지역주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한나라당과 박근혜의 본거지 대구에서 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선배 동지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역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엄험하고 더러워서 겉으로는 포장을 해야 됩니다. 민주 대 반민주다, 진보 대 보수다, 별의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자신들의 지역 이익을 챙기고 자신들의 그 끈악풀들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뻔뻔한 짓도 하는, 정말 이 정치의 암적 동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고 있는 암적 덜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저의 정치적인 혼을 다해서 이 지역주의와 싸우겠습니다. 금년 4월달 제가 대구 가서 박근혜 야성 한나라당의 심장 대구에서 처절한 싸움을 벌이겠습니다. 아마 박근혜 씨 발목 묶일 겁니다. 부산 경남에 우리 문성근, 문재인, 김정길, 김영춘 열심히 싸울 겁니다. 아마 뒤집어질걸요. 수도권 압수할 겁니다. 금년 총선 이기는 길 김부겸에게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은 산업화를 주도했던 박정희 씨가 주도하는 신군부, 구군부,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의 그 억압 속에서도 견디고 견뎌왔습니다. 우리 자식들 견딜까요? 하루아침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이 젊은 세대들이 견딜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요구할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지역주의 여기서 끝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달라고 새 세대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김대중의 꿈, 우리들의 사랑하는 노무현의 꿈, 바로 그 꿈에다가 이제는 친 DJ, 친 노무현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들의 희망, 새로운 희망, 대한민국의 멋진 탄생을 위해서 저를 던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지들께 거듭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동안 수십 년간 그 차별과 모욕을 참아 오셔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저희 민주개혁 진보 세력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친구들이 완고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이 민주주의의 성지 호남분들에게 지역주의를 버리라고 뻔뻔하게 그렇게 휘둘러대는 그들에게, 그리고 지역주의가 완강하니까 오히려 당신들이 먼저 변하고 강요했던 그 철딱선이 없는 정치인들,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28년 전 저는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서 정말 아침에도 끌려가고 저녁에도 끌려가고 밤낮없이 맞았습니다. 정말 너무 못 살겠어서 피부치도 안 된 그 돌덩어리 안고 야반 도주하듯이 대구를 떠났습니다. 아마 내가 다시는 대구에 오지 않을 거라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민주통합당이 통합이 되었는데 뭔가 국민에게 뭔가 다가가고 호소하는 2%가 부족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지. 아까 피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이하경 선배처럼 저희들 그때 진지하게 정말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 이제 돌아가서 그들과 싸우는 길밖에 없어.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제게 힘 주십시오. 제가 가서 대구를 최대의 격전장으로 만들므로써 한국 정치의 변화의 가능성을 그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는 경쟁을 하면 깨끗해지고 그리고 또 아리를 못 흘려 그래야 새로운 인물들이 나간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기득권을 우리가 버린다는 차원에서 감히 우리 당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당의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되고 싶으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어렵다고 하는 지역 하나 찾아서 온몸을 던져주실 것을 그 후보자들에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나라당의
화장을 하시고 있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박 대표가 노리는 그런 여러 가지 특권, 아버지로 물려받은 작물에 가까운 재산 다 내려놓고 지금 BBK의 주인은 이명박이다 그래서 구속된 정봉주가 무죄라는 사인하고 그러고 한나라당을 바꾼다면 그 진정성을 높여서 하겠습니다. 박근혜여 기득권을 버리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동지 여러분, 선배 여러분, 이번에 우리 민주통합당 변화, 개혁 확실히 이뤄주십시오. 여러분 새 인물, 새 얼굴로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부겸에게 힘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주에서도 많은 당원들과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부산에 가서도 물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진보정당 13년 활동하면서 제주에서 모인 민주통합당 당원들만큼의 숫자 봤습니다. 부산에서 진보정당 행사하면 그 정도 숫자 모이는 거 봤습니다. 와, 근데 광주, 전남에 오니까 확실히 민주통합당의 고향, 본거지 이런 얘기 들을 만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제 빗게 들어주시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박수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나이가 71년 돼지띠예요. 속으로 막 계산하고 계시죠. 저거 내 조카 나이인데 우리 막둥이 동생 나이구만 생각들 하실 겁니다. 막둥이 동생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기죽지 않고 열심히 유세하고 민주통합당이 집권정당 될 수 있도록 제 생각을 밝힐 테니까 여러분 큰 박수와 한 웃음 보내주십시오. 2002년 3월 16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입니다. 이곳 광주에서 국회의원 지지자 한 명도 없던 새해 첫 여론조사 1.2%를 받았던 노무현 후보가 당당히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지역감정을 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광주와 전남의 시민, 도민 여러분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노무현 덕통을 몰아 집권에 성공했던 것 아닙니까? 오늘 박용진이 그 10년 뒤 비록 지지하는 국회의원 한 명 없고 민주통합당 내에 지지하는 그룹도 없지만 13년 진보 정치해왔던 그 각오와 역동성, 자신감으로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집권합시다! 민주통합당은 신장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신장개혁을 한 식당의 문을 삐끔 열어놓고 주인이 혹시 그대로인가? 주방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주방장이 그대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주저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들어보셨습니까? 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민주통합당 하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새로운 정당이다 22%, 도로민주당이다 66%가 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뛰어넘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지도부 선거 결과가 에이 저거 도로 열린 우리당이네, 에이 저럴 줄 알았어, 도로민주당이네,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진보가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민주화, 개혁, 평화를 넘어서 이제 한국 사회를 진보적으로 밀고 간다. 노동 존중의 복지국가로 간다. 그런 상징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호 5번 박용진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한미 FTA 회기의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정리해고제도 비정규직 개정 그리고 최저임금 현실화 등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서민들이 우리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데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민주당이다. 아니 10년 전 김대중 정부에 머무르고 있다. 아니 노무현 정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평가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산과 제주에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공만 얘기할 것이 아니다. 잘한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거 과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부산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 양산하는 법안을 집권당이 만들었었다. 이 이야기를 처음 했더니 분위기가 처음엔 썰렁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한나라당은 집권당입니다. 그러면서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워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나라당은 재벌정당이네 이야기하던 김종인 교수를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저거 엉터리다. 저 정권은 잘못된 정권이다 이야기했던 이상동 교수 비대위원으로 앉혀서 살아남으려고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통합당이 지난 10년 정부의 공과 과를 제대로 끌어안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진보적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어느 노동자가, 어느 서민이 우리를 지지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10년 민주정부의 공과 과를 믿고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좀 작아서. 네, 떨어지진 않겠군요. 박용진 진보적인 목소리 내면 너 힘들걸. 광주가 어디야? 김대중 대통령 정치적 고향 아니야? 거기 가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됐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한테 표가 되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저는 광주 전남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민주 시도인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습니다. 진보적 목소리를 그저 구색 맞추기로 머물게 할 거다. 너는 떨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박용진을 선택해서 우리는 박용진과 함께 진보적 집권의 길로 나아갈 거다. 광주가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해주십시오. 공천 혁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부 원체 인기 없으니까. 광주 전남은 민주통합당 무조건 찍어줄 거니까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은 아마 박근혜 대표도 나 불출마할 거야 라고 선언할 겁니다. 친박 그거 챙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마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통합당의 강령은요 대단히 훌륭합니다. 노동존중의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 공천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만을 가지고 이번 공천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정치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정치는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퇴임 후에 봉화에 가서 내 임기 기간에 노동자들이 비정직이 늘어났다고 가슴 아파했고 과제와 짐이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정리해고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의 기초제도를 도입했던 사람입니다. 노무현의 이름을 팔면서 노동의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람, 김대중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도입할 실천 의지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신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계속 걱정입니다. 박용진이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처음이고 저 친구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눈빛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막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1인 2표입니다. 당대표를 하실 훌륭한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표, 나머지 한 표는 6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가져야 될 진보적 색깔, 우리 민주통합당이 가져야 될 정권교체의 자신감을 표현해줄 기호 5번 박용진에게 보내주십시오. 박용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역 통합과 남북 통합의 기수 문성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두 분 대통령 한 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2002년 저는 노무현 후보를 돕고 나서 국민께 드린 약속대로 제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처박혀 있는 게 너무 죄송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 이 생각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대통합입니다. 야권 대통합을 하면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을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국민 모두 다 알고 야당 정치인 모두 다 알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 제안서 한 장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국을 다녔습니다. 우리 국민의 명령 회원 광주에서 부동산 앞에서 1년 내내 광주 시민 여러분께 대통합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침내 우리 민주통합당을 건설해냈습니다. 여기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민주통합당으로 통합해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만 한 것이 아니라 혁신을 해냈습니다. 지도부 선출에 시민 참여 경선이 70%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100% 시민 참여 경선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국회의원 공천권을 완전히 돌려드렸습니다. 이런 혁명적인 변화는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후보가 얘기했지만 60%가 넘는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깰 것이냐? 당의 얼굴을 민주진영의 정통성을 가졌으면서도 완벽하게 새로운 인물로 바꿔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번 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선거인단의 폭풍으로 참여해서 공천혁명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번 지도부 선출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분들부터 누적해서 4월 총선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추가되고 대선에서 추가되면 우리는 12월 대선이 끝날 때쯤이면 400만, 500만 당원을 가진 탄탄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조중동이 씹어 돌리면 이제 그 400만, 500만의 힘으로 가볍게 되돌려주면 됩니다. 약체 정부여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수모 깨끗하게 갚아줍시다. 저는 이번 4월 국회의원 총선에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하겠습니다. 2000년 4월 노무현 의원이 100% 당선되는 종로구를 버리고 지역구도에 도전했던 바로 그 지역구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지역 대결 구도, 정치인 김대중은 지역 대결 구도의 최대 피해자였고 정치인 노무현은 그 지역 구도를 극복하고자 몸을 던진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문재인과 김정일과 함께 반드시 이번에 지역 구도를 넘어서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늘 꿈을 꿉니다. 4월 총선에서 우리가 안정적 다수당을 이루고 6월에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국정조사권과 특검을 발동해서 이명박 정권의 온갖 악패를 완전히 갈아엎어내겠습니다. 4대강 삽질, BBK, 내곡동 땅, 이번에 중앙선관위 테러까지 완전히 밝혀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에 직접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즉시 탄핵에 돌입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저 부족한 거 압니다. 70, 80년대 부모님 옆에서 뵈면서 아예 도망만 다녔습니다. 저랑 워낙 차원이 다르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의 흐름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끝내 이 자리에까지 섰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께 다시는 죄송하지 않게 약체장부의 한계를 넘어서 더욱 강력해서 더욱 진보적인 민주정부를 만들어내는데 부족하지만 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같이 갑시다.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행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씨도 안 남기고 다 말씀을 해서 저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좌우지간에 이 박지원이를 지지하고 박수 친 사람 치고 3대가 잘 사는 것만 저는 보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서울에서 도착했습니다. 눈 속에 5.18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유공자이기 때문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에도 참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저희 할아버지는 전라남도 진도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종판사 입회 사건에 박낙종 사장이라고 계속 인터넷에 올리는 무자비한 정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많은 색깔 논쟁의 희생자였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도 BBK 잘못됐다. 박근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입니다. 왜 우리 민주당의 정봉주 의원만 감옥에 가는가?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저는 내년도에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세상입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숙명적으로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그분이 잘한 것은 전부 김대중 대통령님의 공이지만은 혹시 잘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 박지원이 보필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권 통합을 맨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만으로 여기 모이신 광주, 전남, 호남만으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빼고 광주, 전남, 호남을 빼고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통합파로 둔갑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머리를 조아려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통합됐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 세력이 집중화되면 못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하경 시민단체 대표, 박용진 노동계 대표, 뼛속까지 민주당인 이 박지원 함께 지도부에 진출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저와 함께 법사위에서 박남매로 가장 매서운 의정활동을 한 박영선 의원에게도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과정에서 반대를 했다는 것도 민주주의지만은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박지원을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참으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싸웠습니까? 이 박지원이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변인을 하면서 대변인의 대변은 혈변이다. 참으로 김영삼 정권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지난 4년간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박근혜 형님 제 입에 걸렸으면 죽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좋은 디도스 형님 비서 돈사건 민주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 국민들이 그럽니다. 박지원이가 나와야만이 민주당의 존재감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청문회 오관왕 됐습니다. 요즘 청문회 있어도 국민 관심 있습니까? 민주당 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를 뽑지 않습니다. 누가 이명박 정권과 싸워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까 검증된 준비된 후보를 뽑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원입니다.
이번에 이호 여사님 평양 가시는데 왜 박지원이 못 데리고 가게 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박지원이가 평양 가서 민주당 대표되면은 남북 관계를 완전히 민주통합당에게 뺏기기 때문에 못 보낸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내년 총선 대선 보십시오. 올해입니다. 잘못하면은 박수로 채워주세요. 반드시 남북관계가 최대의 화두로 또 오릅니다. 남북관계는 경제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북한의 인맥을 동원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이 박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미 FTA 폐쇄, 론스타 먹튀, 외환은행 감사원 감사, 농협 신경분리,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이 있습니다. 누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누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저는 이 박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주 전남의 열기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의 열기가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 민주당 지도부 6명 뽑습니다. 그리고 5명은 사실상 임명을 합니다. 11명 중에 그래도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나온 박지원이가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뭉칩시다. 그래서 총선과 대권에 반드시 이기고 그 앞에 박지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광주에 눈이 많이 내려서 광주행 비행기가 결항한다. 저는 아침부터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이면 이렇게 발을 동동 굴렀을까? 눈이 내리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광주, 전남. 이것이 또한 광주, 전남의 민주통합당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주는 민주통합당의 심장입니다. 광주의 심장이 멈추면 민주통합당의 심장이 멈춥니다, 여러분. 광주 전남은 역사의 구비마다 대한민국 변화의 원동력이었고 부정과 반칙에 싸우는 용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이신 광주 전남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그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광주 전남이 선택한 훌륭한 예지력과 통찰력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우리 한번 되돌아 봅시다. 2002년 3월 16일 어땠습니까? 그날 광주는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노무현의 탄생, 그 탄생이 2002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광주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상력이 곧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1997년 12월은 어땠습니까? 불가능하리라고 믿었던 호남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 바위처럼 짓눌렸던 통한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2년 1월 광주와 전남은 다시 꿈을 꿉니다. 정권 교체의 꿈을 꿉니다. 총선 승리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 지금 광주는 용기의 땅입니다. 지금 광주 전남은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BBK로 정봉주를 감옥에 보내던 날 그 가슴 파르르 떨리던 그 마음이 용기로, 희망으로, 꿈으로 바뀜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기 저 프랭카드를 보십시오. 정봉주는 무죄입니다. 맞습니다. 정봉주가 무죄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봉주가 감옥에 가면 박근혜도 감옥에 가야 하고 에리카 킴도 감옥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국민들의 입을 막는 정권, MB 정권, 지난 4년간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재벌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이제 떡볶이도 재벌, 두부도 재벌, 콩나물도 재벌, 재벌들의 손 속에서 우리 서민들은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재벌 비호 세력 한나라당에 다시 수첩공주가 등장했습니다. 이 수첩공주는 2004년 12월 달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저와 김현미 의원이 장명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협상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서 매일매일 똑같은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글을 보고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협상에 나섰던 우윤근 의원이 있습니다. 우윤근 의원은 참 무던히도 잘 참더군요. 그러나 저희는 참지 못하고 나와서 저 사람이 바로 수첩공주다! 가짜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수첩공주의 비대위는 가짜입니다. 그들이 언제 한번 우리 서민과 함께 뒹굴러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서민도 복지도 그저 악세사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로부터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재벌, 검찰, MB 정권, 이 거대한 권력들과 맞서서 싸워왔습니다.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검사가 저에게 묻더군요. 두렵지 않느냐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마음으로 지지를 보내주시는 광주 전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싸울 수 있었고 제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민주통합당이 어려울 때나 흥겨울 때나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신다는 것, 그것을 잘 압니다. 제가 만약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리더가 된다면 반드시 3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첫째는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재벌개혁법과 서민생활안정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요즘 못 살겠다고 외치는 영세 상인들의 그 울분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따라서 물가안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왜 이렇게 우리 서민들만 비싼 물가 때문에 애먹어야 하는지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40년 전 1971년 김대중 대통령은 그 유명한 장충당 공원 연설을 했습니다. 그 장충당 공원 연설의 주요 내용이 바로 재벌 타파, 독재경제 타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김대중 대통령의 유명한 장충당 공원의 연설의 외침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미완성입니다.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물론입니다. 박지원 대표도 잘하실 수 있고 박영선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MBC 경제부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지원 대표님보다 경륜은 못하지만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문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검찰개혁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에게 공천을 모두 돌려주는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해서 당당하게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선거혁명을 이뤄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상상해 보십시오. 기호 6번 박영선의 새로운 리더십,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상상해 보십시오.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임진년 새해 들어서 함께 하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권교체의 4번 타자 기호 4번 이강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경선 과정에 참여할 줄을 놓고 참으로 많은 갈등과 고뇌를 했습니다. 지난 통합 과정에서 벌어진 혼란과 갈등을 보면서 과연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게 옳은 일인지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한 끝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호남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제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호남 출신, 이번 지도부 구성 과정에 완전히 빠지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다행히 박지원 대표께서도 지난 통합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함께 등록하셔서 함께 선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통합 과정 속에 바로 밑바닥의 기류에는 탈호남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호남을 하면 전국정 당한다는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번 경선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모집 경쟁이 돼버리고 인물 경쟁이 아닌 모집 경쟁이 돼버려서 누구도 속단하고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번 15일 날 경선 결과 발표할 때 호남 출신은 없는 탈호남이 아니라 무호남 사태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호남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기호 4번 이강래에게 뜨거운 성원과 지지 호소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경선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뿌리 깊은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 제가 그동안 지역을 쭉 순방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2003년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분당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2010년 6.2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서울시장 선거 후보 과정에서, 바로 서울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에게 후보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많은 당원들 상처 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박원순 후보 당선시켰지만 박원순 시장, 민주당 시장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 민주당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확인이 됐는데, 안철수 교수의 안철수 바람, 박원순 후보의 박원순 바람,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2040 세대의 젊은 계층을 우리가 끌어하지 않고는 총선 대선 승리할 수 없다. 그리고 무당파를 하나로 결합하지 않고는 총선 대선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준엄한 경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당위성 때문에 우리는 통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정당 정치와 시민 정치가 결합해서 민주통합당이 탄생했다는 것을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진통과 고통 끝에 탄생한 민주통합당,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되고 누가 지도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참으로 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두 세력이 갈등과 싸움으로 지새고 분열과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과거 열린우리당과 개혁당이 서로 통합해서 많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이 대응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누구를 과연 당대표로 세워야 그럴 수 있는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당대표는 정당 경험과 민주당의 정통성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되 시민정치의 필요성, 젊은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시대 흐름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뿌리 깊은 통합하는 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불초 이강래 민주당의 당로로 출발해서 바로 정권교체 선봉장이 돼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고, 그리고 국회 들어와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일했다는 것을 자신있게 보고드립니다. 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통합하기 위해서 제 맘 던져서 대통합민주신당 창당해낸 그런 통합의 경험도 가지고 있고, 늘 시대 정신을 탐색하고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 우리 당이 가야 할 내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히 불초
이강래가 당대표가 되어 민주당 세력과 시민통합측을 하나로 통합해서 진정한 뿌리 깊은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불초 이강래에게 힘을 주셔서 뿌리 깊은 통합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세 번째 이유는 이번에 선출될 지도부의 역할과 사명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지도부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되고 그 바탕 위에 대통령 선거, 금년 12월 19일 날 새로운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할 그런 지도부입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지도부, 누가 당대표를 하건 누가 최고위원을 하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 상황에서의 지도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선거를 승리해내기 위해서는 선거 전략을 잘하는 당대표, 그리고 이제 선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선거사령탑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많은 선거 승리해본 경험, 선거 이겨본 경험을 갖는 불초 이강래가 당대표가 돼야, 그래야 이번 4.11 총선 승리로 장식하고 그 바탕 위에 바로 국회 권력을 장악한 바탕 위에 12월 19일 날 새로운 정권 교체, 새로운 역사 쓸 수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다시 한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기호 4번. 아직 안 끝났는데 내려가라고 하니까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입니다. 먼 길 달려오신 광주 전남 지역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1번 한명숙입니다. 저는 어제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첫눈을 맞으면서 5.18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1980년 5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저는 광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5.18 민주항쟁의 참상을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 달 내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 광주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광주의 정신은 희생정신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쫓아 자기를 희생하면서 역사의 물꼬를 돌린 것이 바로 광주이고, 바로 광주 시민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광주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역사는 진보했고, 광주가 변화를 선택했을 때 국가는 발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어깨를 들썩들썩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을 한명숙이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광주 전남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광주 전남은 민주통합당의 주춧돌입니다. 위대한 광주 전남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은 민주통합당의 주인입니다. 지역차별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김대중의 꿈, 30년 독재 정권을 바꿔내고 민주정부를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8년 전에 바보 노무현을 선택해서 민주정부를 10년, 민주정부 10년을 탄생시킨 것,
누구십니까? 바로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김대중 대통령의 유훈인 행동하는 양심 그 자체입니다. 언제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맨 앞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이 나라 역사는 광주 시민의 고난을 먹고 자랐고 전남 도민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저 한명숙은 광주 정신 정말로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민주통합당의 주인공, 광주 전남이 민주통합당의 주춧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명숙을 아십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6개월,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저의 남편이 독재 정권에 희생됐습니다. 투옥됐습니다. 15년의 형을 받고 13년 반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저는 13년 반을 옥바라지 했습니다. 남편이 투옥된 지 10년 만에 저 자신도 독재 정권에 의해서 희생됐습니다. 저는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그때 광주교도소, 그 이후 전주교도소에서 2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MB정부 민간 독재 시대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치검찰에 의해서 표적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께도 너무나 큰 마음고생 시켜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네. 그러나 이겨냈습니다. 독재 정권에서는 투옥되고 고문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겨냈습니다. 정치검찰에 맞서서 2년 동안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우리 민주진영 전체가 무너진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치검찰과 끝끝내 싸워서 버텼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의 결백을 믿고 진실로 밀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박정희 독재 정권에서의 고문과 투옥, 이명박 민간 독재에서의 표적 수사로 시련과 고난 속에서 단련되고 단련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철의 여인 한명숙으로 섰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섰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이 오만한 정권, 부패하고 무능한 한나라당 정권, 서민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린 나쁜 정권 추방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명숙이 추방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광주 전남 당원동지 여러분, 정권 교체 하고 싶으시죠? 저도 정권 교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 10년 되찾아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광주 전남의 시도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손을 놓치지 않고 꼭 잡고 빼앗긴 민주정부의 꿈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독재에 항거하던 철의 여인 한명숙이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정권 연장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1:1 구도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돼서 지방 권력을 교체해서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해내셨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민주통합당이라는 하나의 큰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민주통합당을 세대와 계층과 지역을 담는 국민정당으로 녹여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1:1 구도를 만들어서 박근혜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명숙이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손잡으면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깁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원내 제1당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MB정부의 실정과 부패 반드시 밝혀냅시다. 날치기 통과시킨 한미 FTA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투기자본 론스타 국정조사, 지금 저기 정봉주는 무죄라고 써있는 저 사람들의 열망, 정봉주를 가둔 BBK 실상 밝혀내겠습니다. 정봉주 살려내겠습니다. 나와라 정봉주 국민운동 본부 만들었습니다. 한명숙 대표입니다. 꼭 살려내겠습니다. 전 국토를 파괴한 4대강 국정조사 해야 되겠죠. 여러분, 농협 신경분리,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 재벌개혁, 검찰개혁, 김대중 대통령이 활짝 여신 한반도의 평화의 꿈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권교체 어렵습니다. 총선에서 박근혜에 맞서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박근혜와 한명숙 같이 서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명숙입니다. 사심없이 빈 마음으로 저의 마지막 소명을 민주통합당의 승리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기고 싶다면 기호 1번 한명숙으로 모아주십시오. 수고해주신 후보 여러분께 뜨거운 성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